자,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. 내가 없는 집에서 자랐다고 해서 없는 집안 환경의 마인드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. 네, 정말 꼭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. 왜냐하면 제가 없는 집안에서 자랐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. 네, 이게 참 제 개인적 얘기를 하자면 제가 좀 없이 살았어요. 쉽게 말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. 네, 자기 집이 없어가지고 이사도 자주 다니고 친구도 못 데려오고 제가 살면서 소원이 뭐냐 하면 집에 샤워를 하는 거였어요. 샤워실이 없어가지고 샤워기가 없어가지고 네. 그래서 뜨거운 물 받아놓고 막 그걸로 씻고 그랬거든요.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별로 좋은 기억은 아니죠. 그런데 이 없는 집에 자라잖아요. 그러면 나만 없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없어요. 그러면 살면서 없는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성인이 되고 어떻게 이제 생활에 나가는지를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어요. 네. 이게 참 무서운 게 뭐냐 하면 환경이라는 게 정말 무서워요. 제가 느낀 게 예. 없는 집안에서 살면서 느낀 거지만 예. 환경의 무서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. 예. 있는 집과 없는 집. 여러분들 중에 어릴 적에 힘들게 좀 사신 분도 있을 겁니다. 네, 꼼장어님 오세요? 힘들게 돈 때문에 힘들었다거나 아니면 뭐 남의 집에 살면서 좀 아쉬운 소리 들어가면서 좀 힘든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. 다 이해합니다. 그런데 적어도 그런 없는 집의 환경의 마인드는 절대 가져가시면 안 돼요. 부모님이 좀 없이 사셨다고 해서 내가 그걸 물려받으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정말 가난한 사람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? 가난은요 마인드까지 집어삼켜버려요. 네. 네. 가난의 진짜 무서운 거는 네. 없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. 네. 좀 없이 살아도 돼. 없이 살아도 되는데 삶을 성장하겠다는 마인드를 삼켜버립니다. 그래서 10년, 20년 지나도 그 동네 못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. 네. 그래서 없는 집안이 자랐다고 해서 무시받을 필요도 없지만 없는 집안이 자랐다고 해서 내가 그 부모님의 어떤 마인드를 내가 가져서는 안 돼요. 진짜로. 특히 부모님의 마인드를 가져서는 안 돼요. 부모님한테 죄송한 얘기인데 뭐냐면 없는 집 사는 분들 뭐 주변 친구들이 있고 몇 명 있어요. 저만 가난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. 근데 보면 다 보면 일단 특징이 뭐냐 하면 없는 집안에 자란 집안 보면 부모님 직업이 다 안 좋아요. 이런 말씀 드리면 기분 나쁘신 분들 계실 텐데 죄송합니다.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직업이 안 좋아.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어요. 대기업도 없고요. 중견기업도 없어요. 대부분 뭐 가장 많은 게 노가다. 네, 노가다가 가장 많아요. 노가다도 전문적인 노가다 말고요. 팀 꾸려서 하는 거 말고 일당바의 노가다. 네. 그런 거 해가지고 보면 부모님 직업이 다 건축업 적어놓거든요. 건축업이 뭐 노가다예요. 노가다로 얘기 못하니까 어릴 때. 그래서 일을 해놓고 막 돈을 못 받고 하는 게 굉장히 허다합니다. 지금은 일을 해놓고 돈을 못 받은 법적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겠지만 옛날에는 일해놓고 돈 못 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. 네.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. 일해서 돈 못 받으면 어떻게든 받아내끔 해야 되는데 법을 모르다 보니 그냥 놔두는 거야 이게. 뭐 증거도 이제 못하고. 예. 네. 그러니까 돈을 못 받는 거예요. 일을 쎄 빠지게 해놓고. 아버지가 이제 일한 돈으로 먹고 사는 건데 그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? 집안 뭐 돌아가겠습니까? 안 돌아가죠. 예. 네.
그래서 느낀 거 그런 거야. 일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환경에서 일을 해야겠구나. 그런 것도 여러분 느끼셔야 돼. 어? 일을 하더라도 제대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일해야겠다.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고. 살아보니까. 옛날에 그 노가다 하신 분들 중에 보면 일해놓고 집 다 지어놓고 돈 못 받으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, 여러분. 근데 그런 것들 제대로 돈 못 받았어요, 여러분. 법을 잘 모르다 보니까. 노가다 하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방끈이 짧다 보니까 뭐 변호사를 뭐 고용할 생각도 안 하고, 아니면 증거 같은 거 수집도 안 하고, 뭐 장부도 없고 하다 보니까 옛날엔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뭐 증명을 할 방법이 없어요, 이게. 소명을 할 방법이. 안 주겠다 배째라고 하면 뭐 지금 같은 경우에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은 그래도 증거 남기고 지식도 있고 찾아볼 방법도 있고 하겠지만 옛날엔 그런 게 없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돈 안 주면 그냥 당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, 이게. 그러니까 일을 하더라도 특히 아무 일 하면 안 돼. 내가 없는 집안에 자랐던 사람들 다 아는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없는 집안에 자랐던 애들이 좀 불법에 손을 많이 듭니다. 불법에. 좀 집안 환경이 안 돌아가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하죠. 뭐 공부를 안 하는 것까지 좋아. 학교도 안 나오고. 학교도 안 나오다 보니까 범죄에 손을 댄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. 옛날이나 지금이나. 그리고 윤리적으로 좀 안 좋은 일을 많이 하죠. 그래서 그런 일 하면 절대 삶이 나아지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적어도 내가 이 일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는 일, 그리고 일을 하더라도 돈 제때 나오는 일, 그런 일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없는 집안의 자녀분들은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살았다고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. 그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없이 사는 것에 좀 익숙해야 합니다. 이 말을 좀 공감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요. 없는 분들이 돈을 더 많이 씁니다. 제가 느껴본 그래요. 이건 확실합니다. 이건 전국에 좀 허름한 집 없는 집안이 돈 더 많이 써요. 제가 느낀 거는 저축을 별로 안 해. 그래서 없는 집안에 살았던 분들은 계속 거기 계속 살아요. 10년이든 20년이든. 왜냐? 돈을 모아놓은 게 없으니까 이 사람 못 가요. 분명히 일을 했어. 일을 했는데 뭐 집에 살림 하다 보면 뭐 돈이 모자랄 수 있는데 꼭 그런 것보다는요. 모으려고 하지 않습니다. 부모님이 돈을 안 모은 모습을 보다 보니까 자녀도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습관이 익숙해지는 거예요. 부모님도 저렇게 살았는데. 왜냐하면 태어나서 보고 자란 게 저게 전부거든요. 여러분 없는 집안이라고 해서 뭐 안 하는 게 아니에요. 없이 살았기 때문에 무시받기 싫어가지고 더 많이 씁니다. 메이커 같은 것도 있고, 뭐 외식도 많이 하고. 근데 없으면 좀 없이 살아야 돼. 좀 지독하게 좀 쥐어짜내가면서 살아야 돼. 저는 그런 게 좀 익숙해요. 없이 사는 것에 대해서.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. 뭐 남들한테 무시받고 좀 그런 건 각오해야겠죠. 각오해야 되는데 뭐 그거 각오해서 하면 그래도 지금 단계에 성장할 수 있으니까.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해서 다 지르면 안 돼요.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해서. 특히 없는 집안의 사람들이 좀 어떠냐 하면 좀 그래. 뭐냐 하면 좀 남자 같은 경우 어떻게 남자는 차를 빨리 뽑으려고 그래요. 없는 집안인 애들이. 아니 20살에 차가 뭐가 피어 있어요. 뭐 내가 대단한 일을 할 것도 아니고. 없는 집안 애들이 차를 20살, 21살에 뽑습니다. 뭐 렌트를 요즘엔 뭐 차 뽑기 쉽잖아요. 뭐 대출 받아가지고 차를 뽑아도 되고 렌트에서 뽑아도 되고.
차를 빨리 뽑아요. 그리고 여자분들은 되도록이면 이제 무신 같은 거 많이 해요. 없는 집안 애들이. 돈이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지. 그러니까 해봤자 좋은 거 없는 것들에 손을 많이 대. 예. 그래서 어떻게든 여기 환경에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. 부모님처럼 안 살려면.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집안 살림은 다 챙기려고 하면 안 돼요. 네. 집에 그러니까 없는 집안이 문제가 뭐냐면 자식 한 명이 잘 되면 자식 한 명한테 빨대 꼽아가지고 진짜 쪽쪽 빼먹으려고 하거든요. 이건 꼼장원이 공감하실 겁니다. 네. 챙기더라도 일정 부분만 챙겨줘요. 다 해주지 말고. 다 해주면 내가 일하고 나서 아웃풋이 없어요. 남은 게 없어. 그럼 진짜 허탈하거든. 제가 사연을 몇 번 받아봤단 말이에요.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좋은 지역 가졌는데 출판한 집 부모님은 돈 나가다 남는 게 없어요. 이게. 하지 말라고 했어요. 더 이상 그만해라. 단도직입적 얘기하고 만약에 부모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면 그냥 천년 끊어라. 안 보고 살아야 된다. 해줄 만큼 했다. 부존이 아니다. 여자분이었거든요. 님이 행복해지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. 뭐 부모님이 키워준 애 감사하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본인 스스로 부모님한테 뭐 지원 못 받고 다 한 거 아니냐. 언제까지 내가 부모님 끈아풀이처럼 계속 그렇게 삶의 무게를 짊어지며 살아야 되냐. 내 인생도 있는 건데. 그런 분들 여러분 없는 것 같지만 꽤 많습니다.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. 없는 집안에 태어나면 자식 중에 누가 이제 똑바로 살고 돈을 좀 벌잖아. 그러면 어떻게든 빨대 꼽으려고 그래. 예. 연예인도 그런 경우 있죠. 연예인도 없이 살았는데 누가 뜨니까 연락 와가지고 내 엄마다 하면서 그런 사례 있잖아요. 막상 힘들게 살다가 힘들게 살 땐 잘 챙겨주지도 않으면서 제대로 해준 것도 없으면서. 그래서 뭐 집을 도와주긴 도와줘야 되잖아. 이쪽 부분 도와줘야 되는데 다 도와주지 마세요. 다 도와주고 한 내게 없습니다. 네. 그래서 제가 없이 사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. 많이 봤는데 이 그러니까 빈입빈 부입부라고 하잖아. 없이 사시는 분들이 갑자기 성공하거나 뭐 잘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. 없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. 없이 살아도 나름 좀 돈을 좀 아끼고 열심히 일하고 하면 그래도 부모님이 살았던 것보다는 낫게 살 수 있어요. 이건 확실해요. 예. 제가 없는 사람들한테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없는 사람일수록 이제 무리수 걸리면 안 돼, 인생에. 예. 천천히 가면 돼요. 내가 좀 뒤에 왔잖아. 천천히 가면 돼. 느리면 거북이로. 인생 그냥 마라톤이에요. 느리면 거북이처럼 조금씩 모아가지고 뭐 지금 환경에서 좀 나아지면 되잖아요. 방 3칸 있는데 가면 되고 샤워실 있는데 가면 되고 조금씩 옮기면 돼. 좀 느릴 수 있어. 남들보다. 그냥 예전 환경보다 좀 나아지면 좋은 거잖아요. 그래서 너무 부모님의 어떤 살아왔던 환경이나 어떤 그 환경의 마인드를 그대로 가져가지 마시고 난 이렇게 안 살 거다. 나는 벌면 이렇게 자꾸 이런저런 돈 쓰지 않을 거다. 그리고 정상적인 직업을 가져야겠다. 그리고 가족들한테 절대 발목 잡혀서는 안 되겠다. 그런 마인드대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상으로 4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